며느리는 며느리고 친아들은 친아들이야. 그럼 제가 3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딸의 결혼식 날 행복했던 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29회 동안 제 품에서 자란 딸 지연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차려입은 지연이를 보는 순간 정말이지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워낸 게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얀 원삼에 금방 놀이개를 단 모습이 마치 공주 같더군요. 엄마, 제가 이렇게 예쁘게 시집갈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굴어주셨습니다. 미수가 고생 많았다. 지연이 이렇게 곱게 키워줘서 고맙구나. 정말이지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제가 뭘 해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며 핀잔만 주시던 분이 말입니다. 예식장은 온통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친정 식구들, 시댁 친척들, 제 친구들, 지연이 친구들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딸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히 축의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우리를 아껴주신 분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하얀 봉투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지연이가 좋은 날 맞을 수 있었어요.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받은 축의금을 정성스럽게 모아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어보니 무려 1,500만 원이나 되더군요. 이 돈이면 지연이 신혼집 전세금에 큰 보탬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미수가 그 축의금 내가 보관해줄게. 너는 오늘 너무 피곤할 테니까 말이야. 아,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잘 챙겨놓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큰 돈을 내가 들고 다니면 위험해.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지연이한테 주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배려 깊은 말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역시 손녀 결혼식이라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축의금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에 괜한 의심을 품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들고 손가방에 넣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오신 걸 봐왔으니까 축의금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와 성준이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었어요. 지연아, 정말 예쁘다. 성준아, 지연이 잘 부탁한다. 친척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께서 지연이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하지만 피로연 도중에 문득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서셨고 저도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오늘은 지연이의 날이니까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신행길에 떠나는 지연이를 배웅하며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했고 지연이를 이렇게 곱게 키울 수 있었던 제 자신도 대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날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엄마, 마포구 쪽에 괜찮은 전셋집이 하나 나왔는데 전세금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지연이가 부동산 매물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은이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며 함께 찾아가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 우리 같이 가서 보자. 어머니도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잖아.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딸의 첫 보금자리인데 어떤 곳인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을 둘러본 결과 정말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신혼부부가 살기에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엄마, 이 집 어떠세요? 저희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연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좋다 좋아. 이 집으로 정하자. 그런데 문제는 전세금이었습니다. 성준이가 모아둔 돈과 지연이가 받은 혼수 지원금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정확히 1,5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결혼식 축의금이 떠올랐어요. 딱 1,500만 원.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축의금으로 부족한 전세금을 충당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지연아, 걱정 말아라. 결혼식 축의금이 있잖아. 그걸로 부족한 돈을 채우면 돼. 엄마, 정말요? 그럼 진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연이가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성준이도 고마워하며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꼭 갚아드릴게요. 무슨 갚을 게 있니? 우리 지연이 잘 살게 하는 게 우리 부모 역할이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축의금이 제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서 보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전셋집을 구했는데 축의금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축의금을 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요. 1,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마침 축의금이 그 정도 되니까. 그게 미수가 시어머니께서 말을 주저하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내가 급히 쓸 일이 생겨서 말이야.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급히 쓸 일이라고? 축의금을? 어머니, 그게 무슨... 미안하다, 미수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물어봤겠지만 그날은 왠지 더 이상 묻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한두 달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한두 달? 전셋집은 이미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한두 달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연이 집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금을 넣기로 했는데. 그건 성준이가 알아서 해야지. 남자가 장가들면서 집 하나 마련 못하면 되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축의금은 지연이를 위한 돈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축의금을 뭐에 쓰신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평소 같으면 뭔 일인지 다 설명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오늘은 유독 말을 아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마치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축의금을 당장 쓸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시어머니께 축의금을 맡긴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지연이에게는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아, 축의금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할머니께서 지금 급한 일이 있으시대.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나? 지연이의 실망하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내 딸의 신혼집 마련인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께 축의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겠다. 급한 일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리고 왜 저에게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건지. 더욱 이상한 건 남편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축의금을 돌려주시지 않아. 지연이 전셋집 문제도 있고 도대체 뭐에 쓰신다는 거야? 제가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괜히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봐. 기다리라고? 지연이는 언제까지 전셋집을 못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야 성준이가 알아서 해야지. 남자가 장가들면서 집도 못 마련하면 되겠어?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무리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어도 결국 저는 바깥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시동생 민수와 통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 돈으로 사업 잘해봐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설마 초임금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귀를 기울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통화를 끊으신 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시동생이 요즘 사업을 시작한다던데 그거 아세요? 민수? 아, 그래.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린다고 하던데. 카페요? 그럼 창업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글쎄,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여보, 혹시 그 돈이 뭐? 축의금이 아닐까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머니께서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축의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야,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의심하면 어떡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기다리라는 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연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제 딸 결혼식 축의금인데.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남편이 저를 다그치듯 말하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를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제 딸 축의금에 대해 묻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바깥 사람이구나.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직접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신 틈에 저는 시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저 형수예요.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카페 사업 잘 되어가나요? 아, 네. 덕분에 잘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 자금은 충분히 마련됐나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민수 씨 혹시 그 돈이 지연이 결혼식 축의금인가요? 아, 그게... 형수님, 민수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정말로 제 딸 결혼식 축의금이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쓰인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결국 제 딸조차 차별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전셋집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언제쯤 축의금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지연이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는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지연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축의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는 것, 시동생 사업 이야기, 그리고 제가 확인한 진실까지. 뭐라고요? 할머니께서 제 결혼식 축의금을 작은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주셨다고요?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어머니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작은아버지한테 직접 확인해 봤거든. 그럼 제 신혼집은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어머니가 축의금을 시댁에 맡긴 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연이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엄마, 제가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연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섭섭해 하시긴요. 할머니께서 먼저 섭섭한 일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연이의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어른들께 항상 공손했던 지연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지연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 제가 나설 때예요. 지연이가 나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지연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2시간 후 지연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도 있었고요. 지연아, 괜찮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 엄마, 지연이가 제품에 안기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내 엄마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너까지 그런 말을 시키냐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딸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 시댁일에 시집간 딸이 왜 나서냐,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보다라고 하셨어요. 시댁일이라고? 제 딸 결혼식 축의금이 언제부터 시댁일이 된 거죠? 할머니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니? 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어려우니까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하시면서 축의금은 원래 시댁에서 받은 거니까 시댁에서 알아서 쓰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거라고? 그럼 친정에서 온 축의금은? 제 친구들이 주신 축의금은? 모든 게 시댁 것이라는 건가요? 지연아, 할머니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며느리와 외손녀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 딸에게까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지연아, 괜찮다. 할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뭘 안다는 거니? 할머니께서 엄마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항상 조심스러워하셨는지. 지연이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딸이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저도 알아야 해요.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날 밤 지연이는 성준이에게도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성준이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할머니의 반응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성준이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께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요. 장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릴 수 없다면서요? 저는 성준이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어서요. 이 일이 더 커지면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와 성준이가 제 편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봐야겠다. 30년 동안 참아온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지연이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시동생 민수가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서요. 카페 인테리어 관련된 이야기 같았는데 금액을 들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전체 인테리어비가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주방 설비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에 권리금까지 합치면 정확히 축의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축의금을 보관해주겠다고 하신 것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으시는 것도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카페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잘 되어가지. 다음 주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창업 자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그렇지. 요즘 카페 하나 차리려면 1,500만 원은 있어야 해. 1,500만 원 축의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돈이 응? 지연이 결혼식 축의금 아닌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그게 뭐가 문제냐?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문제요? 그건 지연이 신혼집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인데요. 신혼집이야 성준이가 알아서 마련해야지. 남자가 장가들면서 그것도 못하면 되겠니? 또 그 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저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 이게 급한 일 아니야. 민수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작은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그 돈은 지연이를 위한 축의금이었어요. 축의금이 뭐 지연이만을 위한 돈이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돈이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돈이라고? 그런데 왜 지연이만 빠져 있는 거죠? 어머니, 그럼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지연이 전세금은 성준이가 알아서 해야 하고 민수 씨 사업 자금은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미수가,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니?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아들은 친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라고요? 그래, 아무리 30년을 살았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그런데 민수는 내가 낳은 친아들이고. 그럼 지연이는요? 지연이도 외손녀니까 남인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야 예뻐하지. 하지만 시집간 딸이랑 친아들이랑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결국 저는 영원히 바깥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급한 일이었어. 민수가 사업 기회를 놓칠 뻔했거든. 그래도 미리 상의를 하셔야. 상의? 미수가, 이 집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상의할 일이 아니지. 이 집 돈 관리라고요? 제 딸 결혼식 축의금이 언제부터 이 집 돈이 된 건가요? 어머니, 그 축의금은 지연이 결혼식에 온 분들이 지연이를 축하해서 주신 돈이 아니라고요. 결혼식을 누가 치렀는데? 우리가 치렀잖아. 그럼 축의금도 당연히 우리 것이지. 시어머니의 논리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을 치른 건 맞지만 축의금까지 시댁 것이라니. 어머니, 그럼 친정에서 온 축의금도 시댁 것인가요? 제 친구들이 주신 축의금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어쨌든 이미 민수한테 준 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준 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저는 지연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아들은 친아들이야.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결국 저는 아직도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도 결국은 시집간 딸일 뿐이고요.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바깥 사람이었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 차갑게 대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며칠 후 시동생 민수의 카페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막내가 카페를 차렸어. 정말 멋지게 꾸며놨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씁쓸해서요. 제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차린 카페를 시어머니께서 자랑하고 계시다니.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축의금을 민수 씨 카페 자금으로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남편의 무덤덤한 반응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 돈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다고? 이미 사업에 쓴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해요? 신혼집도 못 구하고? 그거야 성준이가 알아서 해야지. 남자가 장가들면서. 또 그 말이에요? 그럼 시동생은 왜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데 사위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해요? 남편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민수는
민수는 우리 집 아들이고 성준이는 남의 집 아들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남의 집 아들이라고요? 그럼 지연이도 남의 집 딸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네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사위는 사위고 시집간 딸은 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어떡해? 또 시어머니 이야기 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왜 제가 조심해야 해요? 잘못했다는 게 뭐야? 부생사업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제 딸 축의금을 몰래 가져다 쓰는 게 잘못 아니에요? 몰래? 어머니께서 보관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보관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지 시동생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감쌌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성준이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성준이도 평소보다 굳은 얼굴이었고요. 무슨 말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축의금 이야기예요. 할머니께 직접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다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상처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준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모님께서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모님 딸 결혼식 축의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아,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 일이거든. 남편이 성준이를 나무랐어요. 집안일이라고요? 그럼 저희도 가족 아닌가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어때요? 잘못하신 분은 할머니인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할머니! 지연이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제 결혼식 축의금 돌려주세요. 또 그 소리야?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든 그 돈은 제 것이에요. 저를 축하해서 주신 돈이라고요. 축하해서 준 돈이 4개인 것이야? 결혼식을 누가 치렀는데? 시어머니와 지연이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결혼식을 치러주신 건 감사하지만 축의금까지 할머니 것은 아니에요. 얘가 정말 며느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쏘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시댁 어른한테 대드는 게 잘못 아니야? 대들기는 누가 대들어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성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성준아, 너도 한마디씩 하고 이 집이 만만해 보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만만해 보인다고요? 할머니께서 먼저 잘못하신 건데 왜 저희가 참아야 해요?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축의금을 몰래 가져다 쓰신 거 잘못 아닌가요? 몰래 가져다 썼다고? 나는 이 집 시어머니야. 이 집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라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는 이 집 돈이 아니에요. 제 딸을 축하해서 주신 돈이라고요. 미수가, 너까지 나한테 소리를 쳐? 소리요? 저는 지금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편, 저와 지연이, 성준이는 다른 한편에 서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이 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아예 말도 섞지 않으셨고 남편도 저를 피하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며칠 후 시동생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카페 오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가운데 민수가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 어머니 덕분에 카페를 잘 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우리 막내가 성공하는 게 어머니는 제일 기뻐.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딸 축의금으로 시동생이 성공했는데 아무도 지연이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민수 씨, 제가 말을 꺼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카페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형수님. 혹시 창업 자금이 지연이 결혼식 축의금에서 나온 거 아세요? 그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의 얼굴도 굳어졌고요. 그게 형수님.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미수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왜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제 딸 축의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돈이 지연이 신혼집 전세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던 건도 아시죠? 그건 대답해 주세요. 미수가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 그만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언제 하라고요? 30년 동안 참으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로 폭발했어요. 민수 씨, 당신은 형수 딸 축의금으로 사업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형수님.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가족끼리 돕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지연이는 가족 아닌가요? 지연이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지연이 전세금은 성준이가 알아서 해야 하고 민수 씨 사업 자금은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해보세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미수가 진정해.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언제까지 진정하고 참고 살아야 해요?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이 집에서 30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그만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알아서 하라고요? 그럼 제가 뭘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차별받는 것도 알아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차별이 뭐야? 누가 지연이를 차별했어? 지금 당장 차별하고 있잖아요. 같은 손자 손녀인데 왜 민수 씨는 도와주고 지연이는 안 도와줘요? 그건 상황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둘 다 어머니 손자 손녀 아닌가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절규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뭐예요? 30년 동안 시중 들고 산 게 뭐예요?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라는 거죠? 미수가! 아니 말해보세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에요? 머슴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아들은 친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3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네,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시집간 딸이랑 친아들이랑 같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민수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나 봐요. 이 집 가족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남이었나 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제 딸도 결국 남이고 제 사위도 남이고 우리는 이 집에서 영원히 바깥 사람인 거네요. 형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하게 뭘 미안해요. 사실인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수 딸 축의금 받아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 솔직히 말해봐요. 만약에 당신 형님 딸 축의금이었다면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제 위치예요. 30년을 살아도 결국 바깥 사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진짜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간 집안은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의 절규를 들은 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가장 먼저 변화를 보였어요. 형수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깊숙이 머리를 숙였어요. 무엇보다 지연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형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가 나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 뭐예요? 축의금이요. 제가 카페에서 번 돈으로 갚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미 사업에 쓴 돈인데 어떻게? 처음엔 어머니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민수 씨, 지연이가 받은 축의금을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저는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는 어떻게요? 이 돈을 돌려주면? 제가 알아서 해야죠. 원래 그래야 했던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미수가 네,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남으로 대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아들은 친아들이라고 했던 말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어. 어머니, 정말이세요? 응,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과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시집간 딸이랑 친아들이랑 다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지연이도 내 손녀고 성준이도 내 사위인데 내가 왜 그런 차별을 했을까? 그때 지연이와 성준이도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달려가서 안았어요. 할머니,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 했어요. 아니야, 지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와 손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성준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사위를 남 취급한 것 같아서.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됐으니까요. 성준이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수가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지. 30년 동안 고생한 네 마음도 몰라주고. 이제 됐어요.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도 여보, 앞으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무조건 참진 않을 거예요. 알겠어. 앞으로는 공정하게 할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남편도 양쪽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지연이와 성준이는 시어머니께서 돌려주신 축의금으로 원하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지연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모두. 하지만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문 것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금방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되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의 카페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형수님, 정말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카페 잘 꾸며놨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빌린 돈도 빨리 갚고 형님께 인정받는 동서가 될게요. 인정은 무슨 우리 가족인데. 비록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한 가족으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았어요. 지연아, 30년 동안 참고 사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당당하게 맞서신 것도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참을 힘이 없어졌나 봐. 좋은 거예요. 이제 더 당당하게 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 친아들과 시집간 딸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